자, 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2학년 여러분. 우리가 이제 통계, 확률. 자, 뭐 하고 있나요? 항상 지금. 자, 확통, 확률과 통계. 자, 확통, 일통, 30페이지, 잠깐만요. 30페이지가 맞죠? 제가 이제 어저께 29페이지 했죠? 30페이지 왼쪽 강의하도록 할게요. 30페이지 이제 왼쪽, 이제 기하적 확률, 이제 뭐 기하학적 확률 다 같은 거예요. 학자가 들어도 상관없어요. 기하적 확률에 대한 강의를 이제 하도록 할게요. 뭐 특별하게 많이 막 설명할 교육과정에서 특별하게 많은 부분을 설명할 부분은 아니라서 간단하게 해서 설명해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이제 그냥 여러분들은 이제 도형에서의 확률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잠깐 이 도형에서의 확률을 가르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앞에서 배운 확률은 우리가 표본 공간이나 사건의 이제 원소의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나 사건의 원소의 개수를 셀 수가 있었죠. 주사위를 던지는 경우에서도 이제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6개니까 전체 경우의 수를 6개를 보고, 그리고 사건의 개수 주사위를 던져 짝수가 나온다면 짝수의 개수도 셀 수 있었는데, 이 기하적 확률은 셀 수 없는 부분에서 하겠다 이거예요. 셀 수 없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어떤 건지 잠깐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셀 수 없는 것들, 이제 길이분의 전체 길이분의 그 길이로 이제 정의해야 되는 부분, 또는 확률, 이제 전체 넓이분의 이제 그 넓이로 이제 정의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도형에서의 확률인데, 왜 그러냐면 어떤 길이가 주어졌을 때 이 길이에 있는 점들을 다 셀 수가 없어요. 어떤 면적이 주어졌을 때 이 아래에 있는 점들을 다 셀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셀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없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없는 그런 부분에서 사용하는 확률이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도형에서의 확률. 그런 내용을 이제 일품책에서는 이제 연속적인 별량을 크기로 갖는 표본 공간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연속적인 별량 이런 것들은 뒤에 가서 나중에 뒷부분으로 가서 확률의 뒷부분으로 가서 조금 더 깊게 다루도록 할게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식이 있다고 치면 선분 AB라고 할 텐데 제가 A의 길이를 20이라고 했다고 칠게요. 여기 좌표를 0이라고 하고 여기를 20이라고 하면 선분 AB 위에 임의의 점 P를 제가 잡을 건데, 임의의 점 P를 잡을 건데, 잠깐만 여기를 10, 여기를 15 이렇게 했다고 치면, 여기를 C, D 이렇게 했다고 칠게요. 임의의 점 P를 잡을 건데, 선분 CD 위에 있을 확률, 이렇게 물어보겠다고. 있을 확률. 선분 A 위에 있는 점들을 다 셀 수도 없는 거고, CD 위에 있는 점들을 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는 길이분의 길이로 하겠다 이거죠. 전체 길이가 20이죠. 이렇게. 여기 길이가 5죠. 그래서 20분의 5에서 길이분의 길이로 하겠다 이거예요.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 길이분의 길이로 갈 때 특정한 점 하나에 있을 확률을 물어보지 않아요. 특정한 점 하나에 있을 확률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길이 중에 이 특정한 점 10에 있을 확률 이런 것들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물어본다면 0이 될 거예요. 무수히 많은 점에서 여기 있을 확률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어느 이제 구간에 있을 확률을 물어보죠. 무슨 말이냐면 어떤 전체 영역, 기하학적으로 전체 영역에서 전체 영역의 크기 이런 식으로 전체 영역의 그 영역의 크기 이렇게 정의해 나가는 거예요. 일품제가 조금 스토리를 다르게 했는데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역시 길이하고 넓이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를 셀 수가 없잖아요. 넓이가 만약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길이에서는 특정한 점에 있을 확률을 물어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또 이게 어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본 공간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전체의 세상이에요. 바깥 세상은 없어요. 전체의 세상인데 제가 만약에 특정한 점이 여기에 있을 확률을 물어봤다고 칠게요. 여기 특정한 점이 여기에 있을 확률.
그랬을 때 이 넓이의 개념에서는 이 선 위에 있을 거에 대해서는 무시해. 이 선 위에 있을 거는 무시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있을 확률을 보면 전체 넓이를 만약 제가 20이라고 하고 여기 넓이를 만약 8이라고 하면 이 전체 영역에서 여기에 있을 확률을 해서 20분의 8로 이렇게 정의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넓이분의 넓이로 정의하겠다 이거예요. 여기를 표본 공간으로 보고 이 표본 공간의 임의의 점이 여기에 있을 확률을 물어보면 이 공간, 이 영역에 있을 확률을 물어보면 이 전체 넓이에 이 넓이로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넓이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이 선에 있는 것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문제를 이제 풀어버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뭐 길이분의 길이, 넓이분의 넓이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바로 이제 기하적 확률이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갈게요. 11번. 자, 통일품 11번 봅시다. 지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ABC 내부의 점 E의 P를 잡을 때 ABP가 예각사각형이 되는 확률. 요거는 이제 선생님들한테는 이제 기본적인 유명한 문제인데 처음 만날 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유형이에요. 뭐 여기를 지금 뭐 A, B, C, D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A, B, C 내부의 임의점 여기 내부의 점 임의의 P를 잡을 때 A, B, P, I가 예각삼각형일 확률을 구하래요. 예각삼각형. 그러면 이 예각삼각형이 되려면 어떤 영역에 있을 때 여기 요 전체 넓이 이 전체 넓이에서 어느 부분에 있을 때 이제 이 P가 어느 부분에 있을 때 이제 예각삼각형이 되는지 알면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 전체 넓이는 이제 2 곱하기 2에서 4가 되겠죠. 전체 영역의 크기가 전체 영역의 크기. 표본 공간 S의 영역의 크기예요. S의 영역의 크기. 또 어떨 때 있으면 될까? 이게 중학교 3학년 교육과정하고 잠깐 연결되죠. 제가 A를 이제 2라고 했는데 반을 쪼개서 여기를 선생님 1 이렇게 해볼게요. 그렇게 이유는 여기 지름이 2 이런 원으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 여기 제가 이 반원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점들은 이렇게 하면 전부 다 90도죠. 90도. 그러면 지금 이 반원을 기준으로 이 반원 밖에 있는 점, 이 반원 밖에 있는 점은 항상 예각삼각형이 돼요. 이 반원 밖에 있는 점, 또 반원 밖에 있는 점, 이 부분은 항상 예각삼각형이 되는 부분이고요. Y는 지금 요 선은 직각삼각형이 되는 부분이에요. 직각삼각형. 그리고 이 선이 이제 안에 있는, 요 원 안에 있는 녀석들은 둔각삼각형이 되는 부분이에요. 둔각삼각형이 되는 부분. 둔각삼각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얘기해주면 되냐면, 그것도 증명을 조금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만 하면 제가 이런 식으로 이 반원을 그렸다고 칠게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서 얘가 90도죠. 그럼 제가 이 P를 여기 밖에 있다고 쳐볼까요? 자, P를 이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P를 안 하고 밖에 있다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더 어려울 수 있어요. P를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P는 이 원 밖에 있죠. 밖에 있었을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밖에 있었을 때는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놓고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요. 잠깐만요. 이거 항상 이제 선생님 당연하다고 받아들여가지고 오랜만에 이거를 증명을 뭐 핑계죠. 핑계예요. 너무나 이제 나중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이게 증명을 하자니까 조금 갑자기 어색하네. 그렇게 돼 있는데
만약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P를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칠게요. P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면 제가 여기를 연결하겠죠? 연결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 원과 만나는 점과 이렇게 90도죠? 90도. 연결하면 90도. 이렇게 보면 당연히 y는 이제 90도보다 작겠죠. 왜 그러냐면 외곽의 성질에 의해서 내가 여기를 알파라고 놓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90도인 거잖아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이제 90도인 거니까 당연히 이제 알파는 90도보다 작겠죠. 그런 스토리인 거예요. 그런 스토리. 내가 만약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여기를 선생님 삼각형이 원 안에 있는 점이라고 이 P를 P'을 원 안에 있는 점이라고 했을 때 요 각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선생님 여기를 선생님이 뭐 알파 베타 여기를 감마라고 보면 R이든 감마이든 뭐 A라고 할게요. 여기 90도 더하기 A가 되겠죠. A가 외곽의 성질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런 이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 원 안에 내부에 있는 점, 이 원 내부에 있는 점은 둔각삼각형을 만드는 거고요. 이 원 밖에 있는 점이 예각삼각형을 만든다 그거예요. 원 밖에 있는 점. 그래서 저 원 밖에 이게 이제 원 밖에 있을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원 밖에 원래 이 문제 원 밖에 있을 그래서 원 밖에 있을 확률은 전체 넓이가 4니까 원 밖에 있을 확률은 지금 여기 부분을 넓이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이 넓이는 전체 넓이 4에다가 반원의 넓이를 빼버리면 되죠.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고 이 반원의 넓이는 2분의 1 파이 r 제곱인데 r을 1로 줬잖아요. 1. 여기가 2분의 파이 이렇게 된다. 이런 거 이제 간단하게 계산하면 이렇게 보면 3분의 4니까 1이고 빼기 이렇게 보면 8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해서 준다 이거예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12번을 제가 좀 죄송해요. 문제 적으면 칠판을 지으면서 바로 문제를 보다 보니까 지금 0하고 A하고 3 이렇게 돼 있거든요. 1대 12번인가요? 12번 이렇게 돼 있을 때 전제 조건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허근을 가질 확률을 물어봤어요. A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은 0인데 얘를 지금 표본 공간으로 보라는 얘기죠. 표본 공간 이렇게 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지금 0에서 3 이렇게 길이분의 길이로 갈 거예요. 전체 길이가 3이라는 얘기예요. 색칠이 돼 있든 색칠 안 돼 있든 신경 쓰지 마세요. 길이분의 길이로 할 때 특정한 점 하나에 딱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하지 않으니까 저 색칠돼 있든 안 있든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3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A를 이제 허근을 가진 확률이 있으니까 이제 D가 0보다 작은 거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4 AC가 A가 0보다 작은 확률이에요. 그럼 A가 마이너스 2하고 2의 3. 근데 이 마이너스 이 부분은 이제 신경 쓰 표본 공간이 A가 주었으니까 A가 0하고 2 이렇게 생각해야겠네. 0부터 2까지 이렇게 봐야겠네. 0부터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러면 3분의 2 이렇게 된다. 3분의 2.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그냥 여러분들 여기 할 때는요, 뭐 길이분의 길이로 해라, 넓이분의 넓이로 해라,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다가가는 거예요. 기하적 확률은 길이분의 길이로 해라, 넓이분의 넓이로 해라, 시간분의 시간으로 해라,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조금 이제 만약에 까다로운 문제들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뒤에 가서 조금 더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13번. 아무도 없는 강의실에서 이렇게 찍는 건 항상 외롭습니다. 자, 좌표표면 위에 내점 A가 있는데 A가 지금 마이너스 3,2고요. B가 마이너스 3,3이에요. B가 지금 마이너스 3,3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C가 1,3이에요. C가 1,3이에요. D가 1,1이에요. 지금 안 보이거든요. 이거 다 점들 찍을게요. 직사각형 ABC가 있는데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릴 때 이 직선이 사각형 ABC와 만날 확률. 이것도 이제 공간으로 쳐내야 하는 거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릴 때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린다. 이제 기하적 확률에서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그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영역의 크기가 각도로 가는 얘기죠. 각도로. 무슨 말이냐면 일단 문제를 풀고 한번 보면 원점을 지날 거 아니에요. 원점을. 그럼 원점을 지날 때 요쪽 보든지 이쪽 보든지 둘 중에 한쪽만 보면 돼요. 전체 영역의 크기가 180도라는 거죠. 원점을 지날 때. 이렇게 지나요.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영역에 있는 거죠. 요 영역. 각도로 얘기할 때 지금 전체 영역을 180도로 놔주고 어떤 사각형이 있으면 그 사각형을 예를 들어서 어떻게 그려져 있겠죠. 이쪽이면 그려져 있을 텐데 그랬을 때 각도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좀 자세히 그려야겠어요. 지금 그러면은 마이너스 3,2라고 했으니까 지금 제가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여기 점을 하나 찍을게요. 여기 마이너스 3,3이네요. 루트 3부터 찍을게요. 이렇게. 원래 여기하고 여기가 조금 더 예쁘게 돼야 돼요. 여기 더 길어야 되는데 뭐 그런 거 갖고 여러분들 뭐라고 안 하실 거니까 여기가 이제 2가 되게 돼요. 이렇게. 그림을 편하게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되겠네.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2 여기가 마이너스 3, 루트 3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1, 루트 3이네요. 1, 루트 3이네요. 1, 루트 3. 1,2래요. 1,2래요. 이렇게. 요 사각형과 만날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지금 출제자가 A 이렇게 놓은 거고, 여기는 지금 B 이렇게 놓은 거고, 여기는 왜 웃었냐면, 지금 시간 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안 보여서. 오케이. 만날 확률이라 했으니까 지금 여기 부분을 이제 때리면 되겠네. 이런 식이네요. 시간 뭐 고등학교랑 중학교 때도 많이 했으니까 좀 이제 스토리만 달라지는 거지. 옛날에 했을 때는 이제 뭐 기울기의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했었겠죠. 기울기의 범위. 근데 이제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180도분에 지금 재밌는 게 여기가 지금 이렇게 수선을 때렸을 때 출제자가 여기 길이가 지금 1인 거를 알려주고 있고 여기 길이가 루트 3인 걸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 90도래요. 그러면은 이게 여기가 지금 2인 거니까 여기 2대1 때 루트 3인 거니 여기가 60도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 동경이 야이를 나타내는 이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야이를 선생님이 세타라고 했을 때 이 세타는 이제 60도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 세타의 영역을 구하려고 하니까 60도보다 크거나 같아요. 야이를 선생님이 이제 세타라고 했을 때 60도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리고 잠깐 보니까 이것도 좀 재밌는 게 왜 여기가 지금 길이가 3이잖아요. 길이가 3이고 지금 보니까 여기가 지금 루트 3이래요. 그러면은 제곱하면 9고요. 이거 제곱하면 3이니까 여기가 지금 2루트 3 이렇게 되지 않나요? 해볼게요. 9, 3, 1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가 2대1 때 루트 3이네.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30도라는 얘기네. 그러면 여기가 지금 60도라는 얘기고 여기가 30도라는 얘기니까 요 세타가 어디 60도보다 크건데 어디까지 갈 수 있다? 여기까지니까 150도 더까지 갈 수 있네요. 세타가 이제 150보다 작거나 같겠네요. 이 영역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이제 90도가 돼요. 150 빼기 60해서 90도가 되겠네요. 지금 2분의 1의 확률이 되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3번 되겠습니다. 3번. 자, 강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